변호사님 이번에 금융권을 강타한 소식이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882억 네. 부당대출 사건. 아 역대급입니다. 네. 네. 아, 우리은행 600억도 충격적이었는데 네.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. 대출 8억 받기도 쉽지 않은데 800억. 야, 이거 단순히 부당대출 사기다, 네. 배임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은행이라는 데가 그래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. 어설프게 해가지고 부당대출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한 거죠? 조직적으로 공모를 한 사건이고요. 네.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.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대출 신청을 하는 외부자와 은행 내부에 있는 직원이죠. 짜고서 공모를 한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부당대출을 받은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뭐 위조한다든지 네, 네.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네. 그래서 사기적인 부당대출이 이루어졌다.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왜 해줬겠습니까? 돈을 받으려고 그렇죠. 했겠죠. 그 직무 관련해서 금품 수수를 청탁을 받거나 네. 이런 정황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. 네. 이 부분에 관련된 뇌물이라든지 배임 수재라든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. 은행에서 있었어요. 감사를 했는데 조직적 은폐. 네, 은폐를 했어요.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너무너무 네. 충격적이고 심지어는 검사 방해행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.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부당대출 받은 당사자, 퇴사자, 직원 A씨는 어떤 음. 처벌을 받는 거죠? A씨는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을 했다. 네. 그래서 금융기관을 기망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, 그리고 액수가 크죠. 특경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배우자나 같이 입행했던 이제 동기들, 내부자들이랑 공모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어서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같이 전부 다 공범으로. 공모 공동정범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사역이나 그쵸. 지점장, 센터장. 이런 분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은 그렇죠. 협조를 했다는 거죠.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고서도 묵인을 했다.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청탁 관련해가지고 사실 은행 쪽, 대출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술, 여자, 금품 수수 이런 네. 거 워낙 많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공무원은 아닌데 우리나라 법에 특정 경제 범죄,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따로 별도 규정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이제 일반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텐데 이 모르실 수 형량이 있죠. 어마무시하거든요.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수수액이 1억 넘으면요. 무기 또는 10년 이상. 아, 엄청나죠. 그리고 이게 네. 뭐냐면요. 10년 이상이니까 집유가 안 뜨는 안 거거든요. 되는 거죠. 그리고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때 7년 이상. 5천만 원 받으면요. 집유 불가입니다. 그리고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. 이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는 가능한데 사실 센 범죄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거죠. 은행에서 은행을 상대로 기망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보다 그걸 중간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은행 직원을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그럼요. 의지인 거죠. 실제로도 대출해주는 이제 은행 직원이랑 뭐 시행사 뭐 대표님이랑 친해서 제 월급 조금 받는 게 안쓰러웠는지 좀 도와줬다. 그래서 형 동생 하는 사이에 받았다. 완전 인생 골로 가는 거죠. 그렇죠. 아까 말씀 나왔던 그런 이제 향응이라든지 뭐 골프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산이 될 거예요. 실제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. 그래서 그 합계액이 뭐 3천 이상일 때, 5천 이상일 때, 1억 원 이상일 때. 근데 지금 이제 부당대출 금액만 800억이 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럼 뭐 얼마를 받았겠어요? 그러니까 1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무기징역감일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네. 네. 못 나온다고 봐야 되죠. 네, 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검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검사 방해하고 막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사실 이제 은행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 270여 건들을 발견을 했고요.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역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삭제하거나 뭐 A씨의 실명을 지인 A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서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.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. 타인의 범죄에 관한 거기 때문에. 이거 금융감독 당국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은행법상 검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. 네네. 직원한테도 과태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은행 기관 자체에도 과태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직원한테는 뭐 2천만 원 정도까지, 네네. 은행에는 한 1억 원 정도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사실 뭐 이런 뉴스 보면 무섭잖아요. 사실 저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유가 돈을 좀 안전하게 잘 보관해주고 은행 이자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은행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사실 이슈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. 횡령하거나 부당대출하는 규모가 이렇게 기본
없어져서는 몇백억인 것 같아요. 그럼 나중에 은행이 버틸 수 있을까? 이런 네네. 생각도 듭니다. 네, 기본적인 은행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은행들이 은행들이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네, 있는 네. 거죠. 지금 뭐 안 터진 데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럼요. 뭐 국민은행 나왔고, 네, 신한은행도 신한 나왔고, 있었고, 우리은행도 나왔었고. 정말 이거는 은행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.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죠? 뭐 이런 게 컴플라이언스 규정 같은 게 다 있잖아요. 이제 금융권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을 하게 해놨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책무 구조도를 제출을 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지우게 네. 하겠다 이런 네.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이제 마련해 놓은 건데 문제는 A씨의 대출이 이 책무 구조도의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요. 어렵죠. 소급 적용은 네. 어렵다라는 게 지금 금융 당국의 입장이에요. 다만 문서를 삭제하거나 검사 방해를 한 행위는 요거는 최대한 좀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대형 은행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금융 소비자들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 대출 직원의 어떤 일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당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. 사실 그게 네.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 사람이 검증을 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. 네. 당연히 인간 사이에서는 네.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설마 이 직원이 자기 직을 걸고 이렇게 회사를 기망하겠어?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. 뭐 한두 사람 정도만 오케이 하면 그냥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뭐 맞습니다. 대북의 직원이나 네. 위에 뭐 지점장이나 네. 센터장 정도만 오케이 하면 금융대출 뭐 언제든지 이런 사고 생길 그렇죠. 수도 있다. 사실 이제 정말 쉽게 생각하면 50억짜리 땅에다가 감정 평가를 한 60억을 받아가지고 네. 대출을 50억을 받으면 거기에는 이제 담보를 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져 네. 버리는 거죠. 네. 근데 그거는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정말 몇 명만 눈 감아주고 네. 몇 명만 조금씩만 거짓말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네,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